네, 주전부리 주제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오늘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나도 순환매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항암제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ASCO인데 K바이오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창희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네. 관련 기업 투자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뭐 JP모건 헬스케어든 뭐 아스코든 계속해서 이제 주요 이슈가 있을 때 관련된 섹터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이슈가 되는데 좀 최근에 보면은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가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까지도 좀 성장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좀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묵은 성장주가라는 인식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많이 피곤해 하십니다. 뭐 신약 나온다, 뭐 임상 지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 얘기가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업별로. 그래서 약간 거기에 좀 지치신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같은 이슈에 좀 피로감을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관련된 기업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스코에 참가하는 기업이 한 뭐 몇몇 기업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뭐 다들 좀 비슷비슷합니다. 뭐 아직은 뭐 확실하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도 있고 아직은 뭐 미진한 모습이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번 아스코 관련해서 좀 본다라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그 제품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는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보여준다면 미국 시장 공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 앱클론도 조금 주가가 좀 살아나가고 있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연초부터 언급하셨던 알테오젠 지금 주가 흐름 괜찮은데 알테오젠은 뭐 참여 안 합니까? 알테오젠은 암하고 좀 관계가 없죠. 없어요? 알테오젠은 약간 피하 제형 주사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회사들의 제품이 잘 나왔을 때 이런 알테오젠 같은 게 반사이익을 나중에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황 팀장님의 생각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여기 잠깐만 질문 하나 드리면 산업 레포트는 많이 안 나옵니까 요즘 제약바이오?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죠. 공부해두면 좋잖아요. 근데 많이는 나오는데 주가들이 계속 반응 안 했어요. 반응 안 했어요. 네, 반응 안 했고 사실 제약바이오가 될 때가 됐다 한 게 사실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 중심에는 사실 시장 수급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주식시장은 미인대회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시장의 주도주가 뭘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 1년 동안은 2차 전지가 사실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갔었고 2차 전지 주식들이 일단은 지금 정체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시장 수급이 좀 퍼져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OLED, 뭐 그리고 기타 몇몇 섹터들이 좀 그 수급을 조금 이제 분산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고 확실히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점은 사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사실 코로나와 관련된 주식들, 제약바이오들만 움직였었죠. 근데 당시에는 사실 신약 치료제 회사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사실 근데 신약 바이오 회사들이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임상도 더 많이 진행이 됐고 더 결과도 좋게 내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장이 언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언제 올라갈 거냐인데 지금 흐름들이 이제 그 모양새를 다 갖추고 있는 거고 올해 JP모건 헬스케어나 4월에 있었던 아마케라던가 이번에 종양학회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좀 시장의 종목들이 그 영향을 확실히 조금 받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엔데믹 이후에 시장 수급이 좀 달라졌다라는 점. 그래서 작년에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올해 바라보는 관점 확실히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제약바이오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뭐 신약이 개발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뭐 뜬금없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폭락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 보니까
좀 피곤한 주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피곤함을 이겨내면 사실 또 그만큼 짜릿한 결과물들을 갖고 폭발력 갖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올해는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고 있어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유한양행, 에플론 여러 가지 종목들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분위기 전환이 감지가 됐다는 의견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일단 증권사 전망을 우리가 뭐 믿어야 될지는 뭐 100% 믿을 수는 없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부터 다시 제약바이오가 탄탄대로를 갈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임상 예정이 돼 있는 관련주들 좀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혹시 관심 두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전 뭐 임상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쪽을 이제 공부를 해도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그냥 쉬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본다라면 올해 이제 휴미라라든지 뭐 스텔라라, 악템 등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시밀러, 아마 복지약을 만드는 기업들, 혹은 그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반사이익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휴미라 관련해 가지고 지금 FDA 어떤 허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제 셀트리온 제품들은 다 그전에 있는 그 시밀러 제품들이 다 좋은 효과를 보여줬었고, 네. 뭐 어떤 제품은 일본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 미국에서 좋은 시장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휴미라도 기존의 유통망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셀트리온 그룹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특히 경쟁업체가 이 휴미라 관련 이 비슷한 제품의 조기 출시가 실패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본다라면 저는 올해 매출이 4,200억 정도 될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한 2조 원대 이상으로 성장한다라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조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를 주목해보자. 황 팀장님은요? 셀트리온을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뭐 사실 셀트리온이 대장 역할을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코스닥에서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가 살아나려면 네. 시총 상위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움직여줘야 전반적인 수급을 끌고 갈 수 있는 대장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CDMO나 시밀러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좀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해 보는 종목은 SK바이오팜하고 ST팜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끝에가 이제 팜으로 끝나는데 네. 우리가 공모주 따상 열풍의 시작이 SK바이오팜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근데 정말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SK바이오팜의 주력 신약은 그 뇌전증 약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간질약인데 네. 이제 미국에서 엑스코프리 판매량이 사실 작년에 잠깐 처방전이 좀 늘었다라는 전망이 있다가 좀 사실 주가는 뭐 그와 별개로 별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주가가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 흐름은 사실 좀 약간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토리가 변한 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주가들이 쉴 만큼 쉬었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T팜도 마찬가지입니다. ST팜은 사실 저랑 굉장히 좀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 2014년도,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네. 제가 탐방도 다녀왔던 기업이거든요. 기업 탐방이요? 2012년이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이후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그 스토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올리고 몇년 지난 거죠? 뉴클리오타이드라고요. 네? 10년 10년 전? 10년 전이죠. 이제 아니요. 주가는 한번 오르락 내리락 많이 했었는데 그 큰 주가 상승의 큰 줄기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mRNA 치료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병을 발생시키는 그 단백질을 네. 생성하지 못하게 또는 결합을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올리고 핵산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계속 공장 증설도 했었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글로벌 3위 안에 있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단순하게 높은 성장성이지만 실제로 매출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랑 ST팜이 다 지금 주가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 드리면 제가 네. 다음 질문을 한번 질문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먼저 주셔서
어쨌든 SK 바이오팜 좋다. 네. ST팜 네. 좋다. ST팜을 좀 신규로 접근해 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ST팜은 네. 정말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주식입니다. 네. 오랫동안 했던 주식이고 저도 오랫동안 이제 지켜봤고요. 한 번 정도는 상반기 중에 좋은 성과를 한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엄청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뭐 물량들이 위에 저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트레이딩으로 해야 되는 구간이 있기는 한데 올 좀 중장기 투자도 저는 좋을 거라 보고요. 동아ST 자회사입니다. 네. 옛날 동아제약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제약바이오 있으세요? 네, 뭐 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다 지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3.6%가 올라왔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그 설정되었던 저항대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는 뭐 약간 이제 좀 손실 봤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작년 말부터 계속 유한양행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달에 한번 강하게 올라왔었고 지금 한 달 정도 딱 쉬어주고 나서 5월 말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꼭 이게 과연 아스코 때문에 올라오는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을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그 매물 상단을 돌파를 시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종목군들이 6월달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언급해 주신 섹터들, 종목군들이 다 나이스한 위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주분들 계시다면 좀 긍정적 마인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셀트리온 그룹주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제약바이오에서 올해는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 한번 점검하고요. 저는 찌매주로 돌아오도록 하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